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일 밤 9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 시위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분 몇 분밖에 없었는데 텅 비어 있는 광화문에 사람이 가지 말라고, 자동차도 가지 말라고, 지하철도 서지 말라고 10,000명이나 되는 경찰이 군데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 사람을 검색하는가 하면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도록 여기저기 차단벽을 설치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판 덫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덫을 팠어요. 무슨 덫이냐? 이게 정보 부족의 비극입니다.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나 정치할 때나 정보 판단의 미스에 의해서 모든 전황이라든지 전국이 뒤집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보다도 정보부서를 더 앞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작년 10월 3일 대집회에 겁을 먹고 이번에도 수십만 명이 모이겠지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정보 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파 진영에서 이심전심으로 집회 신고나 집회하는 척은 하지만은 광화문은 비워놓자. 광화문 가지 말자. 광화문에 가서 무슨 코로나가 옮기는 건 아니지만은 저들이 판 덫에 빠질 필요가 없다. 8.15의 교훈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광화문을 비워놓기로 했습니다. 비워놓기로 작심을 했어요. 그 대신에 차량 시위를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놓은 셈입니다. 차량 시위를 하니까 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차량 시위도 금지시키니까 그러면 1인 시위하자. 1인 차량 시위하자. 그리고 1인 시위는 집회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정리가 된 걸 가지고 파리 잡기 위해서 초가집에 그냥 불 지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헛발질을 했습니다. 우파가 깔아놓은 덫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우파가 일부러 깔아놓은 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함정을 파고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위 군종은 한 사람도 없고 10,000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모였어요. 경찰관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찰관의 집회가 과연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내가 꼽아보니까 한 5개 조항을 위반했네요. 오늘 국민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국민들의 통행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이런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헌법을 5개 위반했습니다. 첫째, 헌법 전문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이 집회의 자유입니다. 이거 위반했습니다. 제7조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했는데 오늘은 경찰 공무원들을 정권을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탄압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문재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이걸 위반했습니다. 헌법 10조 위반. 자, 헌법 제11조 위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국민이 법 앞에 불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왜 광화문에만, 왜 광화문을 지나는 사람만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까? 왜 8.15 집회에 마스크 쓰고 모인 사람들을 왜 코로나 감염 대상자로 보고 그들의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왜 겁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 제21조 위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 헌법 5개 조항을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청와대에 앉아서 5개를 한꺼번에 위반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비아냥이 쏟아집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자신 페이스북에다가 광화문 일대 교통 CCTV 화면을 올리고 재인산성, 문재인이죠.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 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부산의 박수영 의원은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박대출 의원, 진주 출신.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 하다. 민주 외치는 정권의 반민주 현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불심 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 광화문 내거리에서 자행된 것이다.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에 경찰 버스 차벽으로 가로막힌 독재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드리웠다. 카이스트 이병태 경영학과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 세계 시위 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공무원의 피격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코리안 라이브즈 매터, 한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유상범, 김미애 의원도 이날 국민이 북한에 총살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조롱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 아니라 조롱절이, 문재인 조롱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텅 빈 광화문을 경찰로 채운 문재인의 헛발질, 우파의 덫에 걸렸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얼마나 허망하고 멀쑥해졌을까요? 텅 빈 광장에 경찰차와 경찰만 가득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현 정권의 민낯입니다. 양정식 씨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통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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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든 통쾌합니다. 꼴사납게 되어버렸네. 이제 뭐로 올가멜런지. 경찰이 시위 맞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한 날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개천절 문재인 엿먹인 날 기분 최고.
애국 시민이 함정을 판 건 아닌데 덫이란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문 정권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자성자박 독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찰들만 코로나 검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밀집해서 근무를 했으니까.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1년 내내 광화문에 경찰 집결 시켜라. 스스로를 더럽히는 경찰이네. 무능한 정권, 이제 막장을 보는 듯. 이건 나라도 아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통쾌, 상쾌, 유쾌.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 말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쭉 분석을 하면은 그 결론이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답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 민주라고 위장한 독재 정권이다 하는 민낯이죠. 오늘은 국민이 이긴 날이고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조롱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